별도로 변제해야 되는 채권이다 해서 별제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민상 변호사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별제권이란 얘기입니다. 별제권. 상담을 하다 보면 여기선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저기선 저렇게 얘기하던데요 하는 게 이 별제권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별제권에 대해서 제가 이번 기회에 쫙 정리할 건데, 사실 깊게 들어가면은 정말 너무 어렵고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정도 별제권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부터 해볼게요. 개인회생에서는 많은 종류의 채권들이 있어요. 별제권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어떤 채권들이 개인회생에 등장을 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개인회생 재단채권이에요. 법인회생에선 이 회생 절차와 상관없이 갚아줘야 되는 채권들이 좀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개인회생에서도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재단채권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이런 것들이에요. 이 재단채권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계획 안에 포함도 안 되고 마음껏 추심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단채권이 개인회생에서 나오는 경우들은 거의 없는데, 일단 재단채권이라는 종류가 있다. 요거는 회생계획이랑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두 번째, 담보채권이에요. 담보채권이 오늘 말씀드릴 별제권하고 법적인 성격이 거의 동일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집담보, 자동차 담보, 그 다음에 양도담보, 그 다음에 질권, 우선순위는 임대차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이런 것들이 소위 얘기하는 별제권이에요. 담보채권, 별제권 이거다. 그 다음에 무담보채권이에요. 무담보채권은 그냥 통상 저희가 얘기하는 회생채권이에요. 회생채권. 근데 이 무담보채권 중에서도 우선 변제권이 있는 무담보채권이 있고, 그냥 담보채권이 있고, 후순위 채권이 있어요.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세금, 4대 보험 이런 것들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는 회생채권이고, 이런 거는 깎이지도 않죠. 그죠? 회생 절차 상에서 변제는 되지만 50% 변제율, 30% 변제율하고 무관한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 회생채권은 뭐냐? 그냥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회생할 때 들어가는 채권들, 은행에 빌린 돈, 그 다음에 무슨 물품 대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 그다음 후순위 채권은 뭐냐? 맨 나중에 변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순위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왜냐? 대부분 회생을 할 때 탕감률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10원짜리 하나라도 보통 깎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후순위 채권이 등장할 일이 없어요. 근데 후순위 채권이 등장하는 게 뭐냐? 100% 변제일 때 일단은 재단채권 갚고요. 그 다음에 담보채권도 갚겠죠. 그 다음에 무담보채권 중에 선순위 있는 거 갚겠죠. 일반 회생채권 갚겠죠. 그 다음에도 만약에 기간이랑 갚을 돈이 남아있다 하면 이 후순위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인 개시 후 이자까지 변제를 하는 건데, 이런 변제 계획안은 사실은 짜본 적이 없어요. 개인회생을 다룸에 있어서 많은 이런 종류의 채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별제권, 요 담보채권이라고 불리는 요 별제권에 대해서 오늘 얘기할 거예요. 별제권이 회생에서 어떤 포지션을 갖추고 있는지, 별제권이 회생에서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책에 나온 내용을 읽어보면, 별제권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인회생 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의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개인회생 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권 만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요 얘기예요. 뭐냐면 개인회생을 우리가 할 때 내 재산을 정하잖아요. 청산가치를 정해서 청산가치 이상만큼을 변제하게끔 하기 때문에 재산의 목록을 작성하는 게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재산의 목록 중에 앞서 얘기한 유치권이나 질권, 저당권처럼 먼저 갚아주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채권들이 있어요. 그거는 별도로 변제해야 되는 거거든요. 별도로 변제해야 되는 채권이다 해서 별제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별도로 변제한다, 안 깎인다 10원도, 요 얘기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별제권임에도 깎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별제권을 전액 갚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없어져요? 그게 아니지. 회생채권으로 못 받는 채권들이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제권임에도 불구하고 100% 변제를 못 받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에 예상 부족액이라고 표시를 해서 미리 회생채권으로 내려놔요. 그래서 별도의 적립금을 쌓아 놓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별채권의 채권 추심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별채권은 별도로 변제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추심을 할 수 있겠죠. 왜? 회생채권은 변제 계획안에 따라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지명령 아니면 개시결정 이후로는 추심을 못해요. 왜? 어떻게 갚는지 변제 계획안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별채권은 따로 갚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별채권 채권자가 내 마음대로 추심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내가 회생을 하고 있어.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평화롭게 갖고 있는데 갑자기 별채권부 채권자가 내 급여에 막 압류를 해버리고 그러면 회생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별채권부 채권자들은 안정적인 이 회생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별채권부 채권자들한테도 일종의 이 추심을 막는 그런 행위들이 좀 필요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금지명령, 중지명령을 통해서 별채권부 채권자라 하더라도 개시결정까지는 임시로 이 채권의 변제라든가 변제 요구 행위들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개시결정이 나면 어떻게 돼요? 나면 개시결정의 효과로 또 추심을 못해요. 그죠? 개시결정이라는 건 상당히 강력한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면 별채권부 채권자들 언제 추심을 할 수 있느냐? 일반 회생채권은 똑같지 않느냐? 언제 추심을 할 수 있냐면 인가결정이 나거나 아니면 변제 계획안이 인가되지 않고 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별채권부 채권자들이 얼마든지 추심을 할 수 있죠. 별채권부 채권자들은 담보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담보권에 기해서 이 추심을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뭐냐면 임의경매예요. 임의경매. 재판에서 이기거나 공정증서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담보권에 기해서 이 계약에 기해서 임의로 그냥 지 맘대로 넣는다. 채무를 불이행하면. 그래서 임의경매인데 이 임의경매가 인가될 때까지 중지가 된단 말이죠. 인가된 후에는 경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내 집이나 차가 경공매에 넘어갔다 하면 회생 신청을 해서 금지 중지 명령을 받아요. 그 다음에 강제 경매라면 이거는 인가와 이유로 경매를 취소시킬 수 있지만 임의 경매라면 인가와 이유로 경매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이 경매를 안 하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또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은 별채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도입부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별채권에 대해서는 1년을 얘기해도 사실 모자라요. 되게 하여튼 얘기할 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하나하나 해서 한 5개 정도 찍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